이재명은요,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은이다 라고 했고요. 전쟁보다 지저분한 평화가 낫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종북 굴종 퍼주기의 달인이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 리스크로 국가부도의 날 이미 시작됐습니다. 경제 위기를 덮으려고 내란머리 정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가 빤한데요. 국민들 허파가 헛떡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자, 환율, 코스피 곤두박질 치고요. 정권은 내란머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매일 보는 숫자는 두 개입니다. 이제 환율, 코스피. 환율은 1,480원. 아니요, 뭐 이따위로 하다가는 2,000원 곧 찍습니다. 코스피 3,800선 붕괴됐습니다. 아, 젠파파 코스피 4,000, 코스피 5,000 간다. 와, 경제 대통령 나락갑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는요, 주요국 신흥국 통화 가운데 최악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찍었습니다. 하락률 세계 1위. 대한민국 돈이요, 똥값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필리핀이나 태국 가면요, 1달러 주면 돈 뭉치 이만큼 주죠. 막 800, 900, 막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돈이 똥값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언론에서는요, 통화가치 하락률 세계 1위, 원화만 곤두박질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뭐냐? 한국은 수입보다 리스크가 더 큰 나라가 됐다라는 겁니다. 정상이면요, 이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분명하죠. 환율, 금리, 재정, 수출, 고용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국가의 신용도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 경제 모드에 돌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무능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 보십시오. 민주당이 택한 길은요, 뭐 전혀 다른 길입니다. 12.3 비상계엄 1주년 선포하면서 우원식이 너무 담이다 라면서 거기에다가 뭐 잔치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과 검찰, 군 겨냥해가지고 내란 프레임을 다시 꺼내 들고요. 공무원 사회 75만 명에 대한 핸드폰을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까지 밀어붙이겠다라고 나섰는데요. 한쪽에서는요, 워낙 코스피가 흔들리고 국가 부도에 대한 전조 신호가 켜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정권 스스로 내란머리 정치에 올인하는 기괴한 장면이 포착된 거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다, 몸에 맞지도 않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헛발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카드가 뭔지, 왜 이재명이가 이 경제 환율 위기 대신에 내란 프레임에 집중을 하는지 뭐 아시겠지만요. 이 흐름이 어떻게 이재명의 국가 부도의 날 시나리오와 맞물려 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이요, 어떤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지까지도 챙겨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팩트로만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듯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강력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환율, 정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우파 채널 전체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재명이라서 그렇죠.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줄이요, 이 알고리즘의 검열을 뚫는 최고의 무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2.3 비상계엄 1주년 이 카드를 꺼낸 민주당 보면서요, 아, 똥줄이 땡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자, 내란 전담 재판부 핵심은 간단합니다. 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이 총동원돼가지고요, 12.3 비상계엄 1년 다가오고 있다. 윤호개인의 극우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 정청래는 정당 해상카드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밀어붙이겠다.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에 내란 선동 계엄과 관련된 사건만 전담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두겠다. 그 재판부 판사는 정치권이 관여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가지고
뽑겠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명분이 그럴싸하죠. 내란 세력을 단호하게 처벌할 독립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란이라는 게 밝혀졌습니까? 자, 법적으로도 내란이라고 어디에서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란이다 라는 말은요, 지금 선동하기 위해서 쓰는 그들의 이 공정과 상식 같은 단어가 됐다라는 거죠. 자, 실제 구조를 뜯어보면요,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부, 재판을 설계하고 구성 방식까지 정해버린다라는 건 삼권 분립 원칙에서 가장 위험한 선을 건드리는 겁니다. 국회가 재판부를 설치를 한다? 사법부의 독립 따위는 씹어버린다라는 말이겠죠. 이게 위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자꾸 추진한다라고 하면요, 진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누가 당해야 하느냐? 민주당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판 대상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계속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하고 있고 전직 장관들 이야기하고 있고 보수진영 인사들 계엄 관련된 군 정보 라인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재판부에서 맞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이다라고 몰고 가고 있는 두 가지 폭력적인 행사가 있었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냐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것으로 국헌 문란에 폭행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곽종근의 진술이 통화 내역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되고요. 12월 4일 땡땡시 20분에 곽종근이 이미 부하에게 지시를 합니다. 의원 끌어내라. 그런데 땡땡시 31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는 거죠. 10분 전에 이미 곽종근이가 오버해가지고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먼저 오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국헌 문란 뭐 이런 목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라고 했지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사사건건 발목 잡히고 특검으로 발목 잡히고 계속 거부권 행사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상계엄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미 군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무릎을 꿇고 이거는 안 된다까지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판 대상 자체가 없게 되는 거죠.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혐의를 씌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혐의자가 없는 재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매우 정치적이다라는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하겠다라는 게요, 내년 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선고를 앞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전현희가요,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막겠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은 목적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가둬놓겠다라는 겁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뭐냐? 이재명 정권에 분리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법원을요, 내란 전담 통제 장치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환율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이 민주당이 가장 먼저 꺼낸 카드가 일자리, 수출, 환율 이런 대책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가두기 위해서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이라도 빠꾸가 돌아가시는 국민들 생각해 보십시오. 민생을 말하는 그 입 다물라라고 민주당을 질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국가 부도 전조 국면에서요, 집권 세력이 할 일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과 민주당이요, 경제, 환율, 국제 신용에 대해서 왜 회복하려는 것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내란 계엄 재판부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회복하고자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 척결에 대해서 국민들과 통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공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가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팩트 논쟁이 아니라요, 내란죄 법리로 판단할 단계다라고 재판부가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란죄가 맞다 안 맞다 이제 볼 건데 이미 니네들이 팩트라고 한 부분 다 무너졌잖아. 오케이, 내가 판단 제대로 할 거니까 다 아닥해 라고 한 겁니다. 핵심 증거였던 곽종근 지시, 홍장원 메모, 체포자 명단,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빙성이 흔들리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많은 언론들이 잠그고 있다라고 해도 진실에 눈을 뜬 국민들은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선고에서요, 내란 핵심 부분에 대해서 무죄 또는 감경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DB 집니다. 1년 넘게
우리가 이어왔죠. 윤 어게인. 그리고 저들은요, 윤 내란몰이로 이어왔습니다. 그게요, 이 거대한 정치 공작이었던 것이 드러나는 순간 윤 어게인은 폭발합니다. 이 민주당이 가장 겁내하는 게 뭐냐면요, 2030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 타이밍에 이 X 계정에서 국가에 대한 원산지 표기 딱 하면서 이 여론을 완벽하게 뒤집어 주는데 힘을 좀 실어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반동으로 보수 진영의 여론, 거리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이 이재명이 가진 이 사법 리스크도요, 동시에 이 터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재판부가, 그러니까 8개 사건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를 이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라는 이유로 재판이 멈춰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왜? 열어라. 그리고 유죄 취지에 파기 환송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열어라. 왜 안 여냐라고 국민들이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재판 열어라 하는 게 지금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까지 무죄 떨어진다. 정치 공작으로 판정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이재명 정권은요, 정당성 완벽히 붕괴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경제 환율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권은요, 더 강한 내란 프레임으로 재판부 장악 카드를 던진다라는 겁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장외투쟁, 국민저항 대회, 커지면 커질수록 민주당이 더 집착하는 건 뭐냐? 민생이 아니라 보수의 입을 막을 사법 장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노란 딱지 수익 제한 엄청 붙고 있습니다. 뭐 내용을 보면요, 이 구간이 잘못됐다라는데 그 구간을 딱 들어가 보면요, 별거 없습니다. 뭐 짱북 뭐 이런 내용들, 특정 국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재명의 경제 무능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혐오 발언이다라고 지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요, 정치가 경제를 가리는 이재명식 국가 부도 진행 모드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우 신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좀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관세 전쟁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샌드위치가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또 엉뚱소리 합니다. 활동폭이 넓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외교, 안보, 이 인식도 국가 부도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새우등 터질 수 있지만 활동 영역을 넓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 외교를 자처했는데요. 제가 직접 발언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그 한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어디 한 사람? 양산에서 책 팔고 라떼 팔고 있는 양산 책방 할배가 생각날 겁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미국과 중국 양국이 동시에 잡아당기면 중간에 낀 새우 신세가 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양쪽 입장을 적당히 조정하고 중재하면서 우리의 활동폭을 얼마든지 넓혀 나갈 수 있다. 중국과의 협력 확대와 한미동맹 발전, 이 두 가지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핵심은 역시 또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각 영역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시 작전 지휘권 회복하는 문제도 그렇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하는 것도 그렇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국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익을 극대화할수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아가리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결과치를 내야 되는 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숙제다라는 겁니다. 뭔 말을 못합니까? 아직도 이재명은요, 그냥 정치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인과 대통령은 다른 겁니다. 정치인은 말의 무게가 이 대통령보다는 적겠죠. 그래서 지금 막 마구마구시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운전자, 조정자 자처하던 누구? 문재인이 떠오릅니다. 양쪽에서 개무시 받았죠. 이재명은요, 지금 트럼프에게 어떻습니까? 사람 취급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속국 수장 정도로 이재명을 취급하고 있죠. 아니 뭐 수장 이하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꼴을 알고 처신하는 게 국익이다라는 거죠. 쥐꼬라지가 뭔지도 모르고 국익을 운운하고 있는 게 아주 가짠다라는 겁니다. 새우는요, 뭐 이름이라도 있지 이재명은 이름 있습니까?
그렇게 개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아직도 국익 타령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국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돌아봐라 라고 먼저 말하고 싶은데요. 균형 외교, 균형 외교. 진짜 제가 이거 보면서 이런 거를 좋아한다라는 거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처참하고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을 그렇게 올려치기 하던 이재명을 추종하던 세력들이요. X죠. 구 트위터에서 이 원산지 표기가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뭐 싱가포르를 우회한 차이나. 중국 사람들이 이재명을 그렇게 이뻐하는 겁니다. 올려치기가 아니고 어이구 그래 잘한다 우리 재명이 한번 해봐 마구마구 씨부리봐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문제는요. 지금 이게 한국 경제 구조를 전혀 모른 채 하는 발언이다라는 겁니다. 한국은요. 기술과 수출에 의존한 국가입니다. 원자재 들여와서요. 여기에 기술을 탑재해가지고 다시 수출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돈을 들여오는 구조다라는 거죠. 여기에 외국인 투자도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뭡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매력을 발산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달러가 유입된다라는 거죠.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미국, 자유진영 시스템 속에서 우리나라가 깊숙하게 박혀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요 동맹이요 없었다라고 하면요 대한민국 오늘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사 한국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한국 이제 보호하고 키울 건데 너네들도 한국 좀 매력 있게 한번 봐봐봐. 한국 내가 보증해. 미국이 신용을 보증해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명함을 내밀 수 있었고 대한민국이 그런 보호 아래에서 산업화가 발생할 수 있었고 한강의 기적크가 한미동맹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 딱 체결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일으키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 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교조 교육받은 4050들요. 초등학교부터 역사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안보는요. 한미동맹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요. 반도체, AI 공급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과도 잘 지내고 미국과도 잘 지내고 양다리 발언한다? 돌았습니까? 중국 편에 서면서 미국 이용해 먹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가 대만 해협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위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총리도 이재명에게 질문을 던졌죠. 야, 너 중국 어떻게 생각해? 그럼 나는 중국을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독일 통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하우 좀 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요. 독일 통일에 대해서 진짜 기본 지식이 없는 겁니다. 독일의 소독, 동독 통일이요. 어떻게 됐냐? 그냥 급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서독이 잘 살았고 동독이 못 살았습니다. 잘 살 수밖에 없는 건 뭐 라인강의 기적 이런 거 들어봤죠. 서독이요. 자본주의 체제로 나라가 돌고 있었습니다. 잘 살 수밖에 없죠. 동독은 뭐겠습니까? 사회주의 체제로 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동독에서 통일해달라고 막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너진 게 독일의 통일이었습니다. 이때 동독은요 서독의 3분의 1 경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일 딱 되고 난 다음에 서독의 통화와 동독의 통화를 1대1로 교환하면서 경제가 완벽히 붕괴됐었죠. 그래서 독일이요 한 15년 정도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두고 이재명이가 한다는 말이 통일 노하우 좀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독일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노하우 없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재명 보고 아따 이 무식한 새끼가 이 한국의 대통령으로 들어 앉아가지고 중국하고 찐찐이네. 이거 이제 상대하면 안 되겠어 라는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중국발 스파이 기술 유출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반중 리스크 경계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총리의 질문 자체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죠. 어제 독일 총리의 질문과 이재명의 답은요. 결론이 난 겁니다. 회색 국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유럽에서요 이제 물건 팔리냐 안 팔린다라는 거죠. 기술도 공유하느냐 안 한다라는 거죠. 한국하고 기술 공유해봤자 어디로 가느냐 중국하고 갈 게 뻔하니까 절대적으로 기술 탈취에 의해서 맞겠죠. 한국은 중국을 우회하는 나라다라고 고정이 돼버린 겁니다. 이재명이 내놓은 답은요 동맹의 언어가 아니라 회피, 양비론 언어에 가깝기 때문에 어제 결정이 난 겁니다. 자, 외교는요 곧 경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회색 국가로 찍혔기 때문에 이 신뢰가 깨지면요 관세, 통상, 협상에서 불이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 리스크가 크다라고 평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도 빠지고요, 채권도 떨어지고요, 주식에 대한 한국 비중도 이제 하락할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리스크 안고 있는 거니까
원화는 어떻게 원화 가치는 떨어지니까 환율은 폭등하겠죠. 코스피 나락갑니다. 내부에서는요 더욱더 강하게 내란몰이가 시작되겠죠. 왜? 외부에서는요 동맹이 끊어지고 가치 없는 국가로 전락할 거니까. 이게 합쳐진 결과가 뭐냐면요. 이재명 국가부도의 날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국가부도가요. 숫자에서 먼저 오지 않습니다. 통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법, 법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외교, 동맹에 대한 신뢰가 깨질 때 그때 환율, 금리, 국채 한꺼번에 반영되는 겁니다. 국가부도의 날을 막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내란 정치에 대한 거부를 해야 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위헌적 시도에 대해서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저지해야 됩니다. 이재명 리스크를 끝내자라는 정치적, 법적 책임 추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나마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라는 거죠. 법이 무너지면요 국민들 보호할 수 있는 막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무법천지가 된다라는 거죠. 힘센 놈, 권력에 가까운 놈, 나라를 뒤흔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왜? 돈 있고 힘 있으면 법을 지배해 버리니까. 법의 보호를 받을 국민들이 보호받을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캄보디아 같이 잡혀가가지고 스캠 산업에 이용되고 가치 떨어지면 장기 척출돼가지고 버려져도 국가가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안 잡혀가는 게 내 삶을 유지하는 방식이고, 그럼 뭐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된다라는 거죠. 원화 폭락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정권이요 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란몰이에 치중하고 있는 이 정권이 최종 목표가 뭐겠습니까? 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무너뜨리는 거는요 경제뿐만 아니라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마지막 남아있는 신뢰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 운전자론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운전자론. 그때 김정은이 운전사 역할을 한 거죠. 지가 할 줄 아는 일은 뭡니까? 북한 대변인 해줬죠. 전단 뿌리지 말라니까 예 했고요.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라니까 예 했습니다. 또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냐 한번 보십시오. 남북평화 체제 구축된 한미훈련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요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은이다 라고 했고요. 전쟁보다 지저분한 평화가 낫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종북, 굴종, 퍼주기의 달인이다. 대북 송금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다라는 거죠.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많은 불만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왜 빨리 일 처리 안 하느냐,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느냐. 그런데요 일단은 국민의힘 선거에 힘을 실어다 주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을 또 밀어주면요 이해찬 말대로 민주당 집권 20년 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라지는 겁니다. 그 결과는 포퓰리즘, 종북, 굴종 나라뿐이다 라는 거죠. 민도가 낮은 국민들이 지금 조금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선거에서 국힘을 밀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요 베네수엘라, 북한의 똥꼬에 줄 서고 중국 아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수를 살려가지고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복지, 시장 경제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지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이 빵 배급 받으면서 사는 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재명 탄핵만이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라는 거죠. 176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라고 말이죠. 김영윤 TV였습니다.